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TV 스타트업 박준석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업은 2020년 온라인 수출 기업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분류상으로 보면은 마케팅 지원 사업에 좀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 그리고 국내 마케팅이 아니라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의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는 그 사유를 조금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조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 제품이나 뭐 피규어, 뭐 하다못해 뭐 전기전자 제품 어떤 것든 간에 우리가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 제품을 가지고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동안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판매를 해서 성공한 기업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상당수의 제품들이 국내 수요만으로는 먹고 살기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국내가 확실히 우리가 전체 인구가 1억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장도 좀 협소하고 경쟁도 좀 세고 마케팅비도 많이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특히 시장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수출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일반적인 수출을 할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해외 박람회나 전시에 나가서 거기서 바이어들을 만나서 큰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들을 예전에는 많이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 큰 회사, 여러분들이 그 큰 바이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기업을 만났는데 그 기업이 제품은 있는 좋은데 그 판매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에게 조금 안심하고 이렇게 바로 큰 그런 뭐 10,000개, 20,000개, 뭐 100,000개 이런 물량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듯이 처음에는 작게 국내에서 팔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큰 단위로 팔기 전에 보통 우리가 보면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 뭐 이베이, 뭐 타오바오, 라쿠텐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글로벌 유통 플랫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런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거기서 오픈마켓, 해외 오픈마켓 통해서 먼저 팔아서 거기서 또 인지도와 그런 게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대형 거래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시회나 박람회 이런 거를 뭐 집안에서 내가 뭐 가장이나 뭐 아이들 양육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시회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팔면서 해외 쪽에 온라인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맨날 비행기 타고 전시회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팔기는 어렵고 먼저 천천히 그 단계별로 나갈 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출은 국내에서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수출을 온라인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 아니면 아직 수출량이 많지 않아서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키워보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맞는 온라인 수출 기업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특히 내가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그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조를 하시고 간단한 아이들 제품을 만드셨는데 내가 지금 수출하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 수출 기업화 사업을 지원하시는 거를 단계적으로도 맞고 여러분들에게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사업 개요 볼게요. 사업 목적, 내수 수출 초보 기업이 온라인 수출 기업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기업이라고 한다는 거는 아직 수출을 한 적이 없는,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뒤에 나오지만 수출 초보 기업은 수출이 10만 불 이하, 그러니까 수출을 하긴 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수출하지 않은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출해본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모집 인원은 2,000개 회사를 모집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플랫폼 입장을 먼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내수기업 800개, 조금 수출 실적이 적은 수출 초보 기업을 1,200개를 모집을 하고 역시 지원한도 소진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제가 좀 전에 앞서 영상에서 고용창출 장려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한도가 소진되면 금년연도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일찍 지원하실 수 있는 게 좋겠죠. 지원 방식, 여러분들이 참가할 플랫폼을 선택한 다음에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복수 입점 지원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이런 유통 오픈마켓을 지원하게 되면 입점료라든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금액은 소요 비용이 최대 360만원, 공급가 기준 360만원이니까 부가세 여기 36만원을 더하시면 396만원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396만원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부가세는 기업 부담이니까 공급가액으로 해서 360만원까지만 지원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주력시장 아마존, 역시 아마존이 먼저예요. 아마존, 이베이, 그리고 지마켓 글로벌, 이베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알리바바, 타오바오 중국, 일본 라쿠텐, 큐텐 재팬, 그리고 동남아 쇼피, 큐텐 라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신흥시장 인도, 터키, 중동, 중남미, 러시아 등 다양한 지원사업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챗이나 라인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하고요. 그럼 무엇을 지원하느냐? 판매 계정 개설, 상품 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부분이 기본이고, 두 번째가 해외 상표 출원, 법무, 디자인, 지재권 등록비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규격 인증 상표 출원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라. 해외 지재권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허는 속지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만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내가 상표와 디자인이나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해외에 나가시면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중동에 나가겠다. 그럼 중동 지역에 상표가 출원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이제 브랜드가 보호를 받는 거고 지재권도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상표, 해외 디자인, 해외 지재권까지 지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많은 스타트업들과 얘기하다 보면 아유 매출이 중요하고 광고가 중요하지 상표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분들이 6개월, 1년, 2년이 지나서 다시 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왜요? 해외에서 누가 베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뒤늦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많은 특히 디자인 전공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 경험상으로 뭐 디자인 뭐 다 똑같습니다. 디자인이든 엔지니어든 많은 분들이 내가 아이디어 냈고 내가 제품 만들어서 내가 쇼핑몰도 올리고 물건 판 것들 다 근거가 있는데 왜 내 거 보호를 못 받죠?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주재산권을 확보해 놓지 않는 이상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제품을 먼저 국내에 팔았어요. 국내에 한 6개월 정도 팔았습니다. 쇼핑몰 등을 통해서. 그러면은 또 디자인 보호 받기 힘들어요.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표나 특히 상표는 좀 다르겠지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미리 공개를 해버리면 나중에 등록받기 힘들어진다. 그게 설령 내 것이라고 해도.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재권이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창업 초기에는 개발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 홍보비 돈 들 게 많으니까 이 부분을 넘어가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이 지재권 분쟁이 생기면 대응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재권이 있어도 베낍니다. 지재권이 있어도 잘 팔리는 제품들은 베끼지만 최소한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내가 이 지재권의 보유자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오픈마켓에서는 누군가 내가 내 제품을 카피를 했을 경우 내가 이 원제품에 대한 지주재산권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이 오픈마켓 측에 보내면 오히려 상당히 유리하게
나중에 작용을 해서 오히려 경쟁사들을 이기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대해서 먼저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제 개발을 앞두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걸 자잘한 부분을 놓쳐서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큰 손해 보시거나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물건이 팔리는 게 1순위겠지만 이런 상표 출원이나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지식재산권은 제 분야가 아니라 저희랑 이제 같이 협력해 주시는 특허톡 유튜브에서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스타트업은 이런 지재권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언제? 물건이 잘 팔리면. 안 팔리면 안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팔린다고 하면은 거의 카피 제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게 사는 만큼 지재권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심화교육, 멘토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있어 끝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플랫폼의 입점비, 그리고 디자인, 상표 출원, 이런 마케팅 비용들을 지원을 하고, 두 번째,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SNS를 통한 소셜 V커머스 1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겠다 써 있습니다. 이건 이 사업과의 별개지만 V커머스란 용어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영향력 있는 이런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그걸 광고를 해서 물건을 많이 판매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비디오 커머스, V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V커머스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V커머스 전문 크리에이터를 양성을 해서 많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우리가 수출을 하는 제조기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크리에이터를 할 거고 내가 유튜브를 할 거야. 저도 이제 유튜브를 갓 시작한 초보 크리에이터지만 저도 수업 듣고 싶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제품이나 이런 수출인의 또 언어에 대한 능력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터 수업도 듣고 또 나중에 V커머스 좋은 유튜브들을 하셔서 우리나라 수출에 또 도움이 된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신남방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다양한 교육 쪽에 지원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크리에이터 분들도 같이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출 기업하는 기업을 지원을 하는 거고, 전년도 수출이 0원인 내수기업, 그리고 10만 불 이하인 미만인 수출 초보 기업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문 인력 참가자는 별도로 모집을 하니까 나중에 공고문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이면 어떻습니까? 1인 기업으로 창업해도 저희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이라고 해서 꼭 정말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큰 그런 유니콘 거대 벤처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내가 내 월급 잘 나오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건 창업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터로 내가 1인 기업으로 사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교육과정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원 제외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세금을 체납하시면 안 되고요. 대출이 연체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로 정보가 등록돼도 안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채무불이행 문제를 해결한 경우, 그리고 파산면책을 받았다던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신용이 불량하다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채무불이행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2020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통합공고의 재창업자금 편에서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보시면 좀 집중 설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 되고 신청은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밑에 문의처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참가기업 신청서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보죠.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런 마케팅이나 수출 지원 사업들은 앞서서 봤었던 우리가 창업 사업화 지원, 창업 자금이나 R&D 지원,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대비해서 훨씬 사업해서 쓰는 것도 어렵지 않고 선정률도 좋고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알기만 하면 신청하면 뭐 큰 문제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뭔가 개발하고 계시다고 하면 되시다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수출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명 등등등 간단한 회사 정보를 쓰시고 입점지만 플랫폼 체크하시면 사업 개설가 끝납니다. 참 쉽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만큼 제품이 확실하면 그런 제품 개발이나 수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밑에 동의서 체크하고 이름 연락 사인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로 까다롭게 하지 않고 우리 수출 장려 지원 사업들은 약간의 그런 가점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문제가 없이 지원하는 만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온라인 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의 취지나 여러분들 스타트업 입장에서 얼마나 이걸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시장이 줄어들고 있고 백화점 매출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머스가 정말로 많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시장을 잡지 않으면 옛날처럼 전통적인 백화점이나 마트 등만 간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기가 어렵고 또 큰 바이어들도 온라인 시장에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먼저 우선해서 그분들의 대상으로 오히려 더 실제로 거래 계약을 하는 그런 관행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온라인 수출을 먼저 하시고 이 온라인 수출 활동을 디딤돌 삼아서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2020년 온라인 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